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살짝 불안합니다. 분봉 보시면은 반등이 나왔다가 시간이 가면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뭐 주말이긴 한데 최근에 정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달 들어서 플러스 난 날이 나흘 정도 되나요? 자, 오늘도 좀 아슬아슬한 분위기인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렇게 안 가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박 대표가 오늘 여러분한테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 경험을 좀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연봉이거든요. 한 30년 차트인데 제가 증권회사를 1994년에 들어갔습니다. 자, 30년 동안 삼성전자를 매매해봤는데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2, 3년 사이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장대 연봉이 나오면서 못 가는 이유 제가 보기엔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AI 시대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HBM 늦었죠. 하이닉스한테. 그 다음에 파운드리 부분 TSMC에 뒤쳐져 있습니다. 경쟁사에 뒤쳐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AI 시대가 이렇게 일찍 올지 몰랐다는 삼성전자 퇴직 임원의 얘기가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삼성전자는 HBM을 준비했습니다. 하이닉스는 기술이 앞서가면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인재 겨우 8단 통과됐고 12단 콜 테스트가 10월에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늦은 거죠. 퇴직 임원 말대로 AI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1차적인 이유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약세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거시 경제랑도 관련이 있고 최근 시황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요.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차트, 네 번째 대응 전략 리포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보시면은 8월 초부터 계속 안 좋았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문제 이게 계속 불거지고 있고 그래서 FOMC에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피벗을 한 거죠. 금리를 추가로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0.5로 11월까지. 그동안 금리만 인상하다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엔화 자산, 일본 엔화로 돈이 몰리게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금리를 안 내렸는데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엔화 가치는 올라가고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못 가는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일봉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환율 차트입니다. N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삼성전자랑 정말 똑같습니다. 마치 찍어놓은 것처럼 대깔꼬마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난 2년 정도 엔화가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엔화로 대출받아서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사려고 달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삼전이라든지 아니면 AI 주식, 반도체 주식을 샀습니다. 일본 제로금리였죠. 엔화가 쌌습니다. 달러 가치는 올라갑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그동안에 주식도 올라갔죠. 환차익과 더불어 주식도 차익이 났습니다. 이게 만약에 100이었는데 달러를 굳이 제로로 보더라도 동결로 보더라도 주식이 산 게 150이 됐다. 100을 갖고 50이 남았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동안 헤지펀드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싼 엔화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근데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엔화 가치는 올라가 버리고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떨어집니다. 일본이 금리 올린 대신에 미국 금리를 내리기로 했죠.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최근에 주식 가치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와도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고평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역으로 가는 거죠. 달러를 고정으로 보더라도 주식 사놓은 게 100이 아니고 70이 돼버렸습니다. 엔화는 100이었던 게 150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되죠? 내 돈 80억 들여서 돈 갚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겁니다. 헤지펀드들이. 전 세계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마진콜이 발생하면서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N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엔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160엔 주고 1달러 바꾸던 거를 140원에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엔화 가치가 올라가 버리면은 주식은 팔 수밖에 없습니다. 담보 부족 때문에. 삼성전자가 내려가는 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삼성전자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건 그러니까 지금 N달러 환율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에 따라 N캐리 트레이드가 정리가 될 겁니다.
박 대표가 오늘 특별히 그래서 리포트를 담았는데 리포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주요 헤지 펀드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비중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평균 매수가 이거에 따라 제가 대응 전략을 짰습니다. 환율 차트도 보여드렸고요. 삼성전자 비중 보시면은 대주주 비중 삼성생명 20%, 국민연금 7%, 블랙락에서 5% 갖고 있습니다. 블랙락은 롱텀 펀드죠. 이 물량은 안 나오는 물량이라 보시면 됩니다. 33% 정도. 외국인은 얼마나 갖고 있죠? 그렇게 매도를 했는데도 아직 54%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비중 54%, 대주주 비중 33%, 87% 정도 됩니다. 개인 비중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엔캐리 트레이드 외국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 삼성전자 사서 수익이 날 수 있고 엑시트 전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순매도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전략 알아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도 그냥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보시면 매도 비중이 늘어나죠. 1000만 주 하루에 1400, 1200, 1300만 주, 100만 주, 200만 주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급격하게 매도하고 있는 거죠? 0.5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25를 예상했는데 더군다나 추가적으로 0.5를 더 낼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월쯤에.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 보시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박 대표가 PB 할 때 보니까 이 친구들 4단계로 팝니다. 어떻게 파느냐? 처음에 고가에서 매도를 하고 두 번째 구간을 살짝 내리고 세 번째 근저고가에 팔거나 네 번째는 시장가에 팝니다. 3단계부터 주가가 빠지는 폭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1단계, 2단계 중간 정도 와 있는 겁니다. 물량을 내놓고 그냥 터는 정도입니다. 헤지 펀드들의 매도 전략, 엑시트 전략, 단계가 바뀔 때마다 매도 3단계, 4단계 각각의 신호와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차트에서. 이거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대응 전략 자료 안에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리포트 안에 그러니까 헤지 펀드의 포트 비중과 매수가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각각의 신호와 패턴을 확인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다는 거. 대응 전략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외국인 헤지 펀드 비중이 큰 종목들은 개인 대응이 힘듭니다. 개인 대응이 10%밖에 안 되는 종목. 오늘도 후자원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먼저 간단하게 이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천억 달러 청산 가능하다. 320조입니다. 전체 4천조 중에 이 물량이 처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자료를 한은에서 공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320조. 삼성전자 시총이 500조 좀 안 되나요? 320조를 당장 팔지는 않겠지만 언제라도 물량화 될 수 있다. 오버행 이슈가 생긴 겁니다. 이 중에 박 대표 자료 안에 삼성전자의 비중과 헤지펀드가 갖고 있는 평균 매수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엔캐리 트레이더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삼전보다는 하이닉스인데 매도 물량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삼전이 6조, 하이닉스가 1조 8천억. 왜?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삼전을 많이 담았다는 얘기죠. 이게 역으로 돌아서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물량을 내놓고 있다는 얘기죠. 물량이 1300만 주, 1200만 주씩 팔고 있습니다. 0.5를 예상하지 못하고 0.25로 예상했는데 너무 갑자기 금리 내려버리고 추가 금리 인하기까지 나오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져 버리고 엔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마진콜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 보고서까지 나왔죠. HBM 공급가에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 HBM은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솔 벤더죠. 벤더가 하나입니다. 근데 삼전도 8단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더블 벤더가 된 거죠. 더블 벤더가 되면 누가 유리해지는 겁니까? 갑이 유리해지는 거죠. 가격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납품받기 전에. 그 다음에 공급가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드디어 HBM 납품이 시작됐는데 하이닉스와 더불어 더블 벤더가 되면서 두 종목 모두 공급가행 가격이나 목표가를 다운시켜 버렸습니다. 이것도 엔캐리 트레이드를 자극하는 거죠. 8단은 됐고 12단 콜 테스트가 10월 달에 있습니다. 12단이 통과된다면 콜 테스트를 납품이 시작된다. 제가 보기엔 그나마 수급이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형 호재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이슈들을 보시면은요. AI 가속기 결함이 생겼다.
AI 가속기는 뭐고 HBM은 뭐냐? HBM 보시면은 이겁니다. 여러 단으로 쌓은 거죠. 이게 12단짜리인데 발열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됐다 그러고요. 콜 테스트가 있고 많은 데이터를 축적시킵니다. 저기서. 그리고 AI 가속기는 뭐냐면은 엔비디아 제품입니다.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4개가 있습니다. CPU, GPU, 말씀드렸던 HBM, 그리고 이겁니다. AI 가속기. AI 가속기는 AI의 머신 러닝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정교한 부품이죠. 설계에 결함이 생겨서 블랙엘 출시가 늦어졌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내년부터 이 AI 가속기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업계에서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엔비디아에서 TSMC로 이어지는 공급 라인 의문이 생겼고, AMD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 라인이 대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와 삼성전자. 그래서 AI 가속기 부분 삼성전자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TSMC 말고 삼전으로 파운드리를 줄 수 있다. 블랙엘. 삼전을 굳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블랙엘 같은 고사양 AI 칩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2개밖에 없습니다. TSMC가 아니면 삼성전자죠. AI 가속기 이슈, 블랙엘 이슈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만큼 엔캐리 트레이드가 문제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물량을 내놓고 있는 외국인들, 삼성전자, 엔캐리 트레이드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AI 가속기 문제 내년부터 출시가 됩니다. 삼성전자도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죠. 엔비디아 때문에. 거꾸로 블랙엘 파운더리를 삼전에 맡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반사이익 볼 가능성이 있는데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됩니다. 왜? 1번 수급 때문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10월에 컬 테스트가 있습니다. 12단.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수급이 안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매도하고 있는 외국계 헤지 펀드들 각각의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별 신호와 패턴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환율 차트 이것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삼성전자 주가에 키를 쥐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 차트와 외국인 동향 일맥상통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뭐냐? 엔달러 환율입니다. 과연 이 하락세가 진정이 될 건지, 두 번째 이거에 따라 엔캐리 트레이드 전략도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진정이 되겠죠. 그리고 10월에 있을 펄 테스트 이런 부분들 이슈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박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한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보시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배너에 보시면 이제 개인 번호가 보이시죠?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헤지펀드의 보유 비중 그리고 평균 매수가가 들어가 있고 더불어서 전략을 짜놨습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삼성 R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되겠죠? 아직도 상당한 물량이 남아있다는 거, 보유 물량과 평균 매수가 이거에 따라 제가 대응 전략을 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삼성 R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실시간 대응방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삼전 실시간에 대응하는 방 이슈나 차트 분석해드리면서 박 대표가 직접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방입니다. 문자를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를 드리고요. 010-3158-8575 경험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드립니다. 무료방이고 사치가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대응 방 그리고 대응 전략 소개해드렸고요. 자, 리포트.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AI 반도체 주식이 빠지니까 주도주가 사라졌어요. 바이오는 아직 주도주는 아니고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는 문자방, 텔레그램 방에 이어서 제가 단타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배너에 있는 번호 3158-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문자 샘플 보이시죠? 이렇게 문자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단타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
박 대표가 영상 보신 분들, 지금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보너스로 드립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PBR 때부터 쓰던 프로그램 AI 관련 알고리즘 매매 트레이딩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굴한 종목, 급등 예상 종목, 히든 종목입니다. AI가 발굴한 종목,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개요나 장단점 분석, 전체 시장 분석해 놓은 것도 있죠. 유용한 자료가 될 겁니다. 배너 있는 번호 3158-8575 여기로 알고라 보내시면 히든 종목 10개가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어떤 종목을 발굴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고라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고요. 삼성전자, 엔캐리 트레이드 옛날 같으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주식이 빠진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상당히 곤욕스러운 입장입니다. 과연 어디가 저점이 될지. 제가 영상 초반에 제일 먼저 뭐라 그랬죠? 제가 30년 동안 삼성전자 매매하면서 이렇게 약한 모습 처음이다. AI 시대에 뒤처져 있다. HBM, 하이닉스에 뒤처졌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에 뒤처져 있다. 이거는 약간 중장기적인 부분이고 단기적으로는 역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중요하고 이거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는 거죠. 박 대표가 준비한 자료들 삼성 아래 썼죠. 대응 전략 리포트,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 보유 비중과 매수가에 따라 전략을 짜놨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경험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요. 세 번째 1번은 새롭게 시작한 단타방 히든 종목이 10개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 리포트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대응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무조건 빠졌다고 사는 건 아니죠.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고점에서. 일봉, 주봉, 월봉입니다. 월봉만 남았죠? 주봉하고 일봉은 이미 차트가 다 깨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박 대표가 자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 대응 전략방 적극 활용하시고 아무 종목이란 단타 치지 마시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건 단타 치시면 안 됩니다. 단타방에서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히든 종목이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장이 어려울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탈라니의 산책하는 개, 경제와 주식시장 항상 주식이 앞서 나가죠. 이걸 엔비디아로 바꿔볼까요?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 빠졌습니다. 왜? 고평가 얘기가 있는 거죠. 밸류에이션 너무 멀리 간 겁니다. 기대감 때문에 실적 비해서 돌아가는 중입니다. 엔비디아 되돌림 현상 항상 주가는 실적으로 회귀합니다. 시차를 두고서 이거 명심하시고요. 삼성은 어떻죠? 얘는 별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거리가 많이 좁아졌죠.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FOMC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 그리고 미국의 경기 지표 이거에 따라 뭐가 결정되죠? 엔달러 환율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결정이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고 짧게는 10월 달에 있을 펄 테스트 12단 이게 통과가 된다면 12단 납품이 된다? 수급이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대응 전략 자료 리포트 헤지펀드의 매매 전략에 들어가 있는 리포트 챙기시고요. 텔레그램방 적극 활용하시고 단타방은 1번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단타 종목 발굴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이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 리포트도 꼭 챙기시고요. 오늘도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사고 있긴 하지만 강하진 않죠. 외국계 증권사들이 여러분 항상 국내 창구로도 주문 낸다는 거 아시죠? 4시가 지나야 확인이 됩니다. KB증권이나 미래에셋이나 그 다음에 LS증권이나 다 외국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패를 제대로 안 보여주고 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인 소식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삼성전자 매매하면서 통계를 내본 게 있는데 삼성전자 시총입니다. 지금 얼마죠? 14%입니다. 전체 시총 대비해서 삼성전자 시총은 30년 정도 이 밴드에서 움직였습니다. 13에서 25.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 시총 비중이 15%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바닥이 나옵니다. 제가 30년 통계를 낸 겁니다. 지금 14%죠. 무슨 얘기죠? 거의 바닥에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바닥에서 바로 올라가진 않겠죠.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죠. 엔달러 환율,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 콜 테스트. 바닥은 다가오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박 대표가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도 그 외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로 대응 전략 자료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